이어지는 순서는 성공사례 따라잡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김동호 매니저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앞에서 나눠봤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매니저님의 이야기, 네. 성공사례 따라잡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일단 앞으로 오늘도 보셨지만은 장중의 등락도 심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일과 오늘의 방향성도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 전일 많이 빠졌다고 해서 다음날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급하게 또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고, 전일 올랐다고 해서 오늘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제 랜덤 워크라고 하고, 항상 지수가 이제 박스권에, 특히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왜 뭐 이 전기도 저항을 세게 받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 소위 전기를 이제 전도해주는 그 전선이 가는 경우에 저항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이 주식도 에너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박스권이 좁은 경우에 이렇게 랜덤한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통의 경우에 이런 걸 이제 헤드라인 장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헤드라인에서 이제 뉴스가 호재가 나오면 이제 오르고 호재가 악재가 나오면 빠진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한데 큰 그림에서는 결국 지수는 7월 정도는 계속 횡보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횡보한다고 하면 횡보 하락이 있고 횡보 상승이 있는데 저는 횡보 상승 쪽에 무게를 둔다. 왜냐하면 경기가 저점을 이제 친 지가 5월 중순부터니까 이제 막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앞으로도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지속되는 기간이 2년 이상 보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장이 전개될 거라고 봐서 그런 면에서 지금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장의 상황이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게 될 장이 어떤 장이 될 건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라. 여러분 계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포트에 있는 종목이 하반기에 오를 종목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실적장에 소외될 종목인지를 구분을 하고 하반기에 오르게 될 종목이면 조금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평가손 상태에서 홀딩 그리고 이 하반기에 오르지 못하고 실적장에 소외가 될 종목 섹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에 과감하게 종목 교체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정말 지수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시장의 흐름이 사실 이렇잖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지금 그 지수 횡보 전망 속에서 전략을 세울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항상 조정이 나올 때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전환에서 상투가 나와서 빠지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명확한 그런 의사결정이 나오고 판단이 선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체 매매를 하든지 홀딩 전략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하반기를 보면 이제 경제활동 재개가 돼요. 경제활동이 지금 재개가 돼서 더욱더 확산되고 특히 유럽이 어제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여행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이제 우리 한데는 한국에게는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경제활동을 재개하다 보면 당연히 코로나는 뭐 국경을 타고 이동도 하고 사람을 타고 이동을 하니까 코로나의 재확산 문제는 여전히 그 악재로 남아있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재확산에 대한 것에 포커싱을 맞출 건지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경제지표 개선에 포커싱을 맞출 건지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중에 저는 경제활동의 재개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기 상승 흐름을 맞는 실적장에 대한 또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 회복을 타고 주가가 올라올 종목에 포인트를 맞추자. 악재보다는 역시 호재 중심을 맞추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소비 지표는 회복이 되는 것이 명확한데 생산 지표는 여전히 조금 부진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 지표 회복이 되면 생산 지표가 따라올 거라고 하는데 우리 수출 실적도 보면 여전히 생산 지표가 좀 부진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보면 소비 지표가 회복이 됐다는 것은 곧 생산도 회복된다는 얘기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국으로부터 이제 오는 여행객과 비즈니스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경기 회복 우리 수출 시장도 열린다는 뜻으로 봐서 생산도 곧
곧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에 보면 이 크게 그룹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신경제 섹터가 있고 구경제 섹터가 있는데 이 신경제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구경제가 부진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진했던 구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물론 뭐 일부는 회복은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패러다임 변화가 있으면서 미래 산업과 과거 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경제와 관련된 인공지능 사회로 가게 되는 그런 그 관련 종목들 예를 들면 오늘은 이제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쪽의 회사들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과거에 이제 2000년대에 있었던 IT 버블 때 그 중심 종목이었던 소위 IT 관련 종목,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컨텐츠 관련 종목이 지속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이 지금 유동성 장세가 마감이 되고 이제 실적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어떤 게 긍정적일까요? 유동성 장세는 마감되니까 부정적인 컨셉이고 실적장은 시작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크게 커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적장에 포커싱을 맞춰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차원이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가 하는 부분인데 결국 경제활동 재개라는 경제지표 회복, 소비지표 회복 그리고 신경제 섹터 그리고 실적장 시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에 접근했을 때 하반기에도 큰 수익이 날 수 있고 결국 2년 동안의 큰 경기 상승장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수가 횡보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해서 왠지 내 종목은 소외된 것 같고 상승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 좀 포트폴리오는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그 오늘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이 지금 직전 고점 근처를 가는데 횡보만 한 달 내내 했습니다. 이게 신경제 관련 종목 테슬라가 이제 신고가를 갖고 앞으로 한 7, 80%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인데 신경제 주식이라는 것은 신성장 산업과 관련이 돼 있고 또 미래 산업과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신경제 종목들을 중심으로 가라. 또 소비재도 소비 회복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생산 쪽보다는 소비 회복이 가까이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면에 섹터 쪽에서 조심해야 될 섹터 바로 이 코로나와 연관된 것은 결국 이 유럽이 한국에 대해서 이 여행객을 받겠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 관점에서는 지금 아메리카만 문제지 아메리카를 제외한 그야말로 오래된 대륙에서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 부분 잘 잡히고 있고 유럽이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 대해서 열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코로나의 사실은 부분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기에 더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던 제약 바이오 그리고 부실주들 왜냐하면 부실주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부실주는 주도 섹터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바이오 쪽에서도 이슈나 뉴스가 있고 했던 그런 종목도 있지만 그냥 순수 테마로 오른 그런 바이오 섹터들이 있는데요. 그런 바이오 테마주들 대신에 정치나 정책 테마주들이 신선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 무릎 종목들 공략한다면 테마 쪽에서는 정치나 정책 그리고 소위 그 실적주나 하반기에 또 이 소위 그 가치주 내지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경제 관련주를 중심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상승하는 종목을 축소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신경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신경제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좀 좋을까요? 네, 어제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미국의 경우에 또 전기차 관련 종목이 테슬라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과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자동차나 이런 제조 섹터 쪽에서는 요즘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미래차와 관련된 테슬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제조업 쪽에서도 먼저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섹터가 있는 바로 반도체, 통신주 이런 쪽들의 경우에도 하드웨어 쪽에서 경기 회복과 함께 상승할 그런 종목으로 보인다.
말씀드려서 이런 종목들 쪽에 관심을 두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경우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제 테슬라 신고가 메뉴에 있는 차트죠. 깔끔하게 돌파했죠. 또 바로 밑에 있는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고가 돌파를 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가 진행돼서 모양은 비슷한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건 통신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5G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미국이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벌써 이제 많이 간 종목들은 좀 내버려 두고요. 오늘 새롭게 테마 쪽에 정치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범양건영이라고 하는 소위 정치 테마죠. 그리고 또 JNK 히터라고 하는 수소차 테마죠. 그리고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소위 그 5G 관련 테마죠.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좀 앞으로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미 5G나 전기차라든지 또는 정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종목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신선하게 처음 들어볼 수 있는 종목들 여기서 소개를 드리고 범양건영은 정치 테마, 그다음에 수소차 테마의 JNK 히터, 그리고 통신 5G 테마 에이스테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테마주들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이 종목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종목들은 이제 무릎에 해당되는 자리에 있어서 장중 등락이 좀 심화되더라도 장중 저가 근방에 사놓으면 적어도 지금 자리에 최소 50%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점에서 여름장 특히 지수가 빨리 안 가거든요. 그럴 때 테마주도 일부 한 20% 정도 비중 하에서는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종목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범양건영, JNK 히터, 에스테크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담으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매니저님의 다른 종목들이 궁금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무료 방송 오늘 5시에 있다고 하셨나요? 네, 오늘 5시 무료 방송 있고요. 사실은 어제도 제가 무료 방송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를 준비할 때예요. 그리고 벌써 오늘 이제 하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이 온 종목이나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두었던 종목이 아니라 하반기에 많이 갈 종목. 이 종목들을 일부는 물려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수익 중일 수도 있고 하지만 현금 있는 분들은 새로운 종목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에 교체 매매 투자 전략 5시부터 진행하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동우 매니저는요 무료 방송에서 5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